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뛴다는 단오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언제부턴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죠. 뉴스라이브 오늘은 단오 축제가 열리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5월 30일 오늘도 역시 오후에는 자외선과 오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이 결정된 의정부 경전철이 당장 운행을 멈추지는 않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서초구가 이용객이 없어 문을 닫은 주차장 바로 옆에 또다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로구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된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석 대가 소실됐습니다.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광진구 미가로의 간판 정비 사업을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합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개통 4년 10개월 만에 결국 파산했습니다.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은 건데요. 앞으로 정상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수도권 최초로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 법원은 지난 26일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까지 누적된 적자는 무려 3,600억 원으로 자산 규모를 훨씬 넘는 부채와 영업 손실의 회복 불능 등이 파산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의정부시는 당장 멈추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자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 방안이 세워질 때까지 운행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양측이 운영 적자를 공동 부담하여 시 또는 대체 사업자가 경전철을 인수하기 전까지 운행 중단 없이 운영을 계속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가 직영하면 10년간 5,480억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지시 지급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업자 측이 의정부시의 실시 협약을 근거로 요구하는 해지시 지급금은 2,148억 원. 하지만 시는 파산했다는 해지시 지급금은 줄 수 없다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시는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의정부 시장의 사과와 함께 시민들과 공동으로 대책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리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빚더미 책임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사태 원인과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의정부 시장이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막대한 세금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해결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책임 전가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이 방식은 잘못되었다.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팀을 범시민 대책기구를 만들어달라. 경전철 파산에 따른 고강도 긴축 예산을 마련할 계획인 의정부시. 하지만 지역 인프라 투자나 교육 복지 사업 등의 축소로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서초 3동에는 3년 만에 폐쇄된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없어서 문을 닫고 지금은 매각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서초구가 문을 닫은 주차장 바로 옆에 또다시 주차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시멘트와 벽돌, 흙더미가 쌓여있는 서초 3동의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 수요를 고려해 10년 전 문을 열었는데 그로부터 3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당시 재건축으로 사무실과 건물 등이 철거하면서 주차 수요가 감소했다는 게 그 원인입니다. 현재 이 공영주차장 부지는 매각이 진행 중인데요. 서초구는 직선거리로 11m 떨어진 이 위치에 또다시 주차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차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주차 부지 인근에 오는 2019년 말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 주차 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초구는 매각과 매입액이 비슷할 뿐 아니라 새 주차 부지를 평면 주차장으로 시공할 경우 기존 대비 21면의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입장입니다. 감정평가를 한 결과 112억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거를 어떤 국민유산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보니까 한 118억까지는 가능하겠다. 현재 지금 약 118억 정도에 지금 팔라고 추진 중에 있고. 하지만 일부 구의원들은 그동안 수요가 없어 나대지로 방치돼 온 주차장 옆에 또 다른 주차 부지를 매입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차 수요 문제로 새 주차 부지를 매입하려면 주차 환경이 열악한 반포 본동과 반포 이동, 방배 본동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새 주차 부지 매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개발 사업 진행 예정지에 대해 현재 몇몇 지역 주민들이 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소송에서 사업주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도를 미리 폐지하고 매각 결정했다는 게 또 행정이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또 생기는 거죠. 서초구는 용도 폐지한 주차장 부지를 오는 6월 내로 매각하고 새 주차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음력 5월 5일, 오늘은 단오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린다고 하죠. 이 단오를 맞이해 지금 이 시각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송지현 기자. 네, 저는 국립민속박물관 단오 체험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지금 단오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체험들이 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떡이 바로 수리치 떡인데요. 네.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향긋한 쑥의 향이 정말 좋은데요. 이 향 때문에 악귀와 나쁜 병을 쫓는다고 해서 단오 때 이 수리치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네.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곳에서는 오방색 장명루를 만드는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단오의 장명루를 만들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방색 장명루를 만들며 1년의 네. 안녕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수리치떡 나누기와 단오선, 즉 부채 만들기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예, 송 기자 수리치떡이라고 참 맛있어 보이는데 들어올 때 좀 싸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송 기자, 이 단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청포물에 긴 머리를 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머리 감는 사람은 없나 봐요. 네,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머리 감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데요. 네.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이 바깥쪽에서 이 창포물의 머리 감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부채 만들기 체험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곳에서도 이 다양한 단오 행사가 마련돼 있다면서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종로구 도남은 국악당에서 이 단오맞이 전통 놀이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전통 매드 꽃반지와 단오 부채 만들기를 비롯해서 이 수리치떡과 창포주를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오후 7시 30분부터는 이 판소리 국악 공연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단오 축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곳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종로구 도남은 국악당에 가셔서 이 풍습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단오 행사가 오늘 저녁까지 열리네요. 가족과 함께 가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직장인들이라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시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립민속박물관 연결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경기도로 가봅니다. 이 때이른 더위 때문에 이미 물놀이가 시작된 곳이 많죠. 그런 분들께 도움되시라고 이번 시간에는 전철 타고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자연 속 물놀이 현장 소개해드립니다. 자, 자라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오용석 기자. 네, 가평군 자라섬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이 자라섬 하면 이 재즈 페스티벌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곳에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고요? 네, 이 가평군 자라섬 수상 레포츠 센터는 자라섬 일대 19,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체험 건물에는 수상 레포츠 전시장과 교육장 등이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부분에는
카누나 카약, 모터보트 등 각종 물놀이 시설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이죠. 그러니까 예. 선착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략 한 78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세운 시설이고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서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런 물놀이 시설은 가평이나 양평만 가도 이 사설업체들이 운영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자라섬만의 메리트는 뭡니까? 이 가평군이 운영하고 있는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 한마디로 말해서 여름나기 일석삼조의 코스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이 수상센터 앞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유아용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용 등 모두 3개의 풀장 시설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숙박시설인데요.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캠핑장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자라섬 캠핑장이 손을 꼽혔는데요. 예. 찾는 이가 많아서 예약이 좀 힘들다라는 점을 좀 제외하고는 이 카라반과 오토 캠핑장까지 이 가족과 함께 하기에 상당히 좋은 캠핑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편하게 머무르고 또 물놀이와 수상 레포츠도 즐기고 따라서 이 자라섬이 경기권의 새로운 수상 레저의 메카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 웨이크보드나 이 수상 스키를 타러 가면 어른들 위주로 조성돼 있어가지고 자녀들과는 가기가 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었는데 아이들 시설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섬 북한 강변에 위치하고 있죠. 이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 자라섬은 수질 오염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고정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앞서 보신 이제 캠핑장의 여러 시설들, 그중에 카라반 같은 경우도 모두 바퀴가 달린 이동식 장치를 달아야만 운영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정부 규제도 다소 완화가 됐고요. 사용되는 모든 물은 이 수영장 옆에 마련된 정화시설을 통해서 정화를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평군 자라섬 수상 레포츠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자라섬에서 아이들과 물놀이하고 캠핑장에서 저녁에 이 가평 잔막걸리 한잔하면 딱 좋은 여행 코스일 것 같습니다. 자, 자라섬 연결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광진구는 지난해 3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미가로 간판 사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광진구의 보도자료입니다. 광진구청 앞 음식점 밀집 지역인 미가로 점포 200여 곳의 간판을 무상으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5억 7천만 원으로 점포당 270만 원의 간판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시행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였습니다. 광진구 미가로입니다. 크고 도드라진 옛 간판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렇게 불법인 입간판도 눈에 보입니다. 몇몇 간판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 사업은 지난해 말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왜 끝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상인들로 구성된 간판 개선 주민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광진구는 보도자료 내용대로 실제 주민위원회의 사업의 전권을 일임했고 공무원들은 감독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의 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민위원회의 얘기는 다릅니다. 간판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사업 전반을 구가 주도했다는 것. 주민위원회 측은 광진구가 서울시 5개 광고물 협회 소속 간판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그 주민들은 그냥 따라가는, 그리고 먼 선시행하고 후 통보를 받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다음에 자포자기냐 그런 형태로 됐던 거죠. 결국 주민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서울시 5개 광고물 협회와 MOU를 맺어 간판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협회 회장인 최 모 씨가 공금 횡령 의혹에 연루되고 미가로 사업에서 최 씨의 판공비가 지나치게 책정된 문건 등이 확인되면서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광진구는 지난달부터 간판 개선 사업을 재추진 중입니다. 올해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국비 2억 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재추진 사업자 공모엔 서울시 5개 광고물 협회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광진구 내 110개 업체가 참여했고 공개 추첨을 통해 25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 중엔 협회장인 최 씨의 간판 업체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첨이 됐는데 안 한 거죠. 포기한 거죠. 거기가 공약하셔야 해야 될 사람들하고 얼굴 맞대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들 자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등록업체니까. 그럼 너 들어오지 마세요. 한 업체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것까지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디자인 업체 선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구가 주민위원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디자인 업체 2곳을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업체로부터 받은 디자인 시안을 주민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상인들은 새 디자인은 획일적이라 업소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조도도 낮은 편이라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때문에 구청 실적만 쌓을 뿐 실제 거리 미관 개선엔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전혀 무시가 되고 그냥 일괄적으로. 현재 달려있는 것보다 더 부동층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왜 돈을 냅니까? 나란히 디자인의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행정 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구는 간판은 통일성이 있어야 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는 입장. 서로 협의를 해서 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 통일돼서 쭉 간판이라고. 현재 구는 다음 달인 6월까지 200여 개 점포의 간판을 전부 바꾸고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에 들이는 예산은 5억 7천만 원. 하지만 광진구와 주민위원회 간 엇박자 속에 사업의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조성엽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의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 주차장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에 있던 17명이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철교 밑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1대가 전복됐으나 운전자는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밤 8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학원 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4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의 철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철길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보고 신고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서는 자세한 사고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구 정동길이 다시 한번 늦은 봄에 야경을 뽐냈습니다. 정동 야행 이틀 동안 15만 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끝마쳤는데요. 역사와 문화에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지며 서울의 대표 밤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동의 야경 함께 보시죠. 2017년 봄 정동 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정동길이 축제의 장이 됩니다. 덕수궁은 거대한 콘서트장으로 변했고 돌담길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합니다. 굉장히 색다르고요. 여기 외국에서 온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처음으로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성방송국 DJ가 전하는 사연과 음악에 귀를 열고 1년 후 받을 수 있는 느린 우체국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적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라고 썼어요. 정동의 밤이 깊어가면서 이곳을 찾는 발길도 늘어납니다. 본격적으로 정동의 야경이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빛으로 물든 거리는 모든 곳이 포토존입니다. 아픈 추억을 간직한 역사적인 현장도 오늘만큼은 빛으로 곱게 단장했습니다. 고궁을 배경으로 한 퓨전 음악회는 과거와 현대라는 시간의 벽을 무색하게 합니다. 근대 문화의 보고입니다. 정동이 이런 근대 문화에 대한 그 가치를 알려주고 현대적인 또 즐거움, 시민들의 욕구, 힐링 모든 것을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이틀간의 정동 야행에 다녀간 관람객은 15만 명. 5번째를 맞이한 정동 야행 축제에서 저마다의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새로운 옛 구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너무 새롭습니다. 정동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묻어나는 늦은 봄밤. 이틀간의 시간 여행은 역사를 품은 정동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저희 큰애가 7살인데 언제가 제가 이 파랗고 투명한 하늘을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매일 뿌옇고 누런 하늘만 봐서 그런지 좀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이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가 열렸죠.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이틀 동안 이어지면 서울시가 차량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공공주차장 400곳을 전면 폐쇄하고 또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로 한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좋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파란 하늘과 투명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